임상희가 도움을 안 받았을 때 정확도가 요쯤 된다. 형편없네. 네, 18%예요, 18%. 이거 내과 전문이거든요. 근데 발칙하게도 우리 모델만 썼을 때 정확도 30% 언저리 하면서 후달리기 시작하는 Dr. Friends.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AI에 미친 의사. 네. 네. 안녕하세요, 박형준이고요. 지금은 헬미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의료 AI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이 얼마나 와닿을 만큼 이제 왔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R2D2가 네네네. 저걸로 있는 그 드라이버도 있어요, 집에. 그렇군요. 네. 근데 저기 202 네. 1616 2020. 네, 사실 이게 네. 그 GPT를 시켜서 오늘 사실 이제 의료 AI 역사니까 네네네. 로봇의 진화처럼 비슷하게 좀 그려보려고 이제 GPT한테 시켜서 그리게 한 건데 그 연도표는 생각보다 좀 잘 못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다라는 네. 걸 깔고 시작하는 강의네요. 그렇죠. 되게 귀여운 사진. 네. 네, 강의 소개해주세요. 제 소개고요. 저 이름은 박형준이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과 레전트 했고 이제 호흡기내과 임상 강사를 하고 정보의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빅데이터랑 이런 걸 좀 다뤘었고, 좀 특이한 거는 의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박사가 생겼는데 제가 이게 첫 번째로 해서 나왔고 의학 박사 했다. 뭐 이런 거고요. 딱 봐도 되게 약간 특이한 길을 걸어오고 있네요. 네, 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조금 핫해서 이제 요걸 열심히 보고 있고 요걸 이용해서 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를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닥터 프렌즈 나오는 만큼 이 이낙준 작가님의 이 AI 닥터를 그렇죠. 모티브로 좀 가져와 봤고요. 이낙준의 상상. 네, 그 상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도부터인가 게재가 됐더라고요. 조그마한 요정같이 있는 게 이제 바루다고, 여기는 잘생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데, 맞아요. 요 이제 바루다가 AI 어시스턴트를 형상화를 한 거죠. 옆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이제 환자의 어떤 히스토리를 쭉 들으면은 이거는 뭐 무슨 질환일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꽤 진단을 잘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진단 정확률이 한 9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과거에 했었고, 여기 2년 차가 나오고 이 친구 주인공이 1년 차인데 내과 CT 소견을 보면서 2년 차가 이제 여기 뭐 짜글짜글하니까 이게 암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AI 보더니 아니다. 이미지 리딩을 AI가 했던 이미지 리딩을 그때부터 이제 상상을 하셨던 거죠. 이게 올 거다. 그 만화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렸냐면은 1년 차부터 일단 낮고 이제 잘 못하는 2년 차부터 또 낮다. 네, 이런 AI의 위치를 또 그리딩 해놨네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판독을 보니까 우리 이제 낙준 형의 와이프가 나와서 진실이에요? 네, 진실이. 네. 김진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4년 차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 상상인데 현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알파고 대전. 저 대박이었죠, 진짜. 네. 진짜 대박이었어요. 딥러닝이 뭐냐를 이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 이제 큰 사건이고, 저도 요 사건을 보면서 뭔가 미래가 꽤 바뀌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세돌 구단이 다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길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렇죠. 마지막 인간의 승리였다라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고요.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랑 답을 딱 주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다. 항상 이게 잘한다. 의사들이 잘 진단을 못하는 것도 이제 이상한 사진 갖다 주면은 다 진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죠. 뭐 사진, 고양이 사진 같은 거 모으고 개 사진 모으면은 잘 학습하면은 사진을 줬을 때 고양이인지 개인지 맞춘다. 사진들 가지고 의료 데이터도 많이 했어요. 뭐 CT, 뭐 엑스레이, 뭐 병리과 이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 다 했었는데, 요게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냐면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쓰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고요. 루닛 인사이트랑 이제 코어라인에서 나오는 거 쓰는데, 진료 볼 때 이거 씁니다. 딸깍 한번 클릭하면 엑스레이 밑에 이제 저기 떠요. 바로 다네. 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보고 여기 뭐 이제 물이 좀 찬 것 같다, 폐가 좀 덜 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고, CT는 이제 임상에는 안 쓰고 영상의학에서 쓰는데 여기 있는 뭐 결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뭐 암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시점까지는 왔죠. AI라고 치면은 이 정도 제일 허접한 이 바퀴 정도가 달렸네. 손도 없고. 그렇죠. 이게 지금의 수준인 것 같고요. 이거 좀 넘어서 이제 루닛에서 하는 건데, 병리과 사진 주면은
여기는 무슨 세포고 저기는 이제 암세포여서 이걸 보면은 어떤 항암제 같은 거 썼을 때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예전에 그런 논문 같은 거 쓰려고 하면은 개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분류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씩 해야 돼요. 일단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그리는 거.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이제 좀 고통스럽겠다. 네,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논문 하나 쓰려면 그거 맨날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옛날에. 얘는 똑똑해지고 나는 늙어가고. 그렇죠. 돈 많은 기업들은 이제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하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사들의 비용이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한계점에 복착하고 있었는데 AI 그 학파 원래 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었어요. 이미지를 그냥 생성한다고요. 그냥 다른 거 없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은 사람의 얼굴을 생성할 수 있다. 랜덤으로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학습을 시키면은 저런 게 된다라는 얘기를 2014년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이 의료도 그냥 사진 많으니까 데이터 그냥 뭉태기로 넣고 뭐 다른 거 레이블링 할 필요 없이 이제 쭉 주면은 이런 페이크의 이제 엑스레이 사진 이런 거 만들어준다. 근데 뭐 페이크 이미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뭘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를 만들 때 뭐 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임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의료 기기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지 뭐 임상한테 중요한가? 유튜브 컨텐츠 만들 수 있겠네. 저작권 상관없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만 넣고 이제 그림을 뽑는 거라서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사진 네.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2021년도에 우리의 유명한 오픈 AI에서 달리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게 뭐냐면은 요거 그림 잘 보면은 자전거 옆에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텍스트가 하나 있고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텍스트를 주면은 요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거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그렇죠. 여기 아워스 써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가 뭐 비행기가 있고 이제 뭐 중국산 비행기인데 옆에 뭐 이렇게 짐 같은 게 있다라는 거를 텍스트를 써줬는데 이렇게 같이 학습을 시키면은 뭐 비슷하게 이제 비행기가 있고 이런 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요 202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얼마 안 됐구나 이게.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뭔가 좀 허접하죠. 네. 융합되어 있는. 네네네. 요게 이제 달리 처음 버전 이때 R2D2 같은 이제 버전이고 2013년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두투백이라고 그래서 단어를 벡터화 시킨다는 건데 글자들, 문장들이 있는 거를 쭉 이렇게 뭐 빵꾸 뚫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여기 보면 단어가 맨, 킹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남자가 아무튼 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워먼이 이제 퀸이 되는 그렇죠. 그런 요런 관계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 벡터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요만큼의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데 복잡한 얘기는 다 빼면은 수학적으로 이제 단어들의 관계를. 네, 단어들의 관계를 뭔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그 내용을 잘 갖고 오면은 호기가 이 트럼펫을 불고 있다라는 이 글자와 네. 요 그림의 관계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런 의미로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의료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글자와 그림이 마찬가지로 영상과 판독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엑스레이가 있으면 이런 걸 보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저 지금 폐가 양쪽이 비슷해야 되는데 저 지금 왼쪽 네. 여기 뭐 허연 게 있죠? 네, 허연 게 허여멀건한 엄청 게 있죠. 커다란 게. 네. 네.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엑스레이인데 네. 이 사진과 요 글을 매칭을 시키는 오. 거죠. 그러면은 이미지를 딱 주면은 이렇게 판독문을 써주는 거예요. 작년에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거고 이제 의료로는 이게 되게 최신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컨셉 자체는 2021년도에 이미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하고 있던 거를 이제 의료 쪽에 갖고 온 건데 데이터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저게 사실 그 아까 강아지가 트럼펫 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그렇죠.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똑같은 개념인데 네. 그거를 이제 의료 쪽에서는 네. 다들 아 이런 게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보면 10개 병원에서 1600만 장 뽑아가지고 이걸 다 이제 붙였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데이터를 모은 게 아무튼 굉장한 거고 이게 되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온 거고 이게 만화로 보면은 이제 요 장면과 거의 유사해졌어요. 이게 CT를 보고 이거 뭐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이제 AI가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와서 이 2021년도 만화를 슬슬 현실에 좀 와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망이 나오네요. 네, 사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은 GPT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고요. 뭐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자연어를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말하고 대답하고 뭐 지식도 갖고 뭐 이런 정도의 모델인데 흔하게는 그냥 GPT 그런 게 이제 비슷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더 좋아요 진짜. 그쵸? 클로드 장난 아니에요. 저 클라우드도 결제했어요. 아, 네. 클라우드가 솔직히 GPT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3대장이 정말 이제 괜히 3대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났네. 네. 갑자기 위에 얘기하면 살아나. 갑자기 사람 됐어 진짜. 여기서부터 갑자기 사람 됐어요 진짜 여러분. 네. 아무튼 여기 이 3대장이 있다. 설계를 좀 하면은 오픈AI의 GPT, 네. 이제 엔스로픽의 클로드, 뭐 클라우드 아무튼 뭐 사람마다 부르는 발음이 좀 다른데 그거랑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뭐 잼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 3대장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GPT가 나오면서 GPT-4는 아무도 못 이긴다 막 이러다가 맞아.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잼민이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클로드가 나오더니만 아니 우리는 둘 다 이긴다 이러면서 지금 클라우드 약간 거의 면벽수련이죠 네. 해가지고 거의 막 이러고 있더니 나와가지고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논문도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줘요. 아,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찾는 것보다 훨씬 나아. 진짜. 그래서 요게 막 나오면서 의료 AI의 붐이 좀 불기 시작했는데 네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논문으로 영어 교정한다 이런 얘기만 굉장히 좀 핫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교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학회에서 이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긴 한데 오. GPT한테 제가 쓴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덕션부터 콘클루전까지 네. 전부 다 복사를 해요. 네. 복사를 한 다음에 위의 내용을 읽고 이제 의학 저널 스타일로 해서 초록을 써달라 오 라고 하면 이렇게 쭉 씁니다. 미쳤네 진짜. 네, 아주 편안하게 쓰고요. 근데 저널에서 내려면은 이게 250단어에서 300단어 이렇게 뭐 맞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저널마다 250자로 좀 짧게 써줘 했더니 얘가 이제 글자 수로 250자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짧게 썼고 요 말이 아니라 이제 250단어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또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앱스트랙트 같은 거 뭐 저널 같은 거 바꿔낼 때 뭐 편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작년에 조금 유행하던 거 갖고 와봤고, 근데 이제 만화랑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네, 되잖아요. 네. 우리 원저 네. 이제 한산이가 우리 작가님의 이제 싱킹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케이스 증례 발표를 하는데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케이스 증례는 좀 어려운 케이스 하잖아요. 좀 어려운 케이스이죠. 아무튼 뭐 렙토스피라 이런 증례였는데 이제 우리 감염내과 선생님이 보통 항상 이제 악덕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저때 이제 그 이제 서로 이제 그 살기를 감추지 않으시고 이제 렙토스피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알고 그냥 케이스를 진짜 리컨스트럭션 한 걸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찾아간 게 아니라 네, 좀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간별해질 때를 질환을 증상별로 말해봐. 모르면 이제 너는 공부도 안 한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깔려고. 5개의 증상이 있었으면은 1, 2, 3번은 어떤 질환, 2, 3, 4, 5는 어떤 질환, 4, 5는 어떤 질환, 네. 1, 2, 3, 4, 5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떤 질환. 아,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간별 질환들을 네. 이제 이야기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이 주인공이 이제 이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네, 이제 뭐 급성 발열에는 뭐 말라리아와 댕기열이 있다. 하지만 뭐 지역적 연관성이 없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파주나 이런 데 많고 댕기열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지 있는 거고. 그렇게 놀랄만한 발언은 아닌데. 아,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다. 야, 저런 걸 안 해. 뭐 이런. 그러니까 저런 표정이 지을 만한 발언을 한 건 아닌데. 황달과 신부전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간염이나 장티푸스 이런 거 진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데, 야, 뭐 잘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다 담아왔다. 이런 얘기를 이 당시에 상상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사실 됩니다. 요즘에 우리 GPT가 거의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렙토스피라와 간별해야 될 질환을 증상과 이제 연관해서 3개만 말해봐. 질환,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댕기열, 말라리아 얘기하면서 뭐야? 이제, 네, 이런 것들 다 근데 가능합니다. GPT로 이거 쓴 거 아니야? 이 당시 없었으니까. 그 당시 네.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GPT가 한다. 이 정도의 바로의 역할은 지금 이미 이제 그러네. 네, 올라와 있다. 이어폰만 꽂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좀 느리긴 하지만 좀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느끼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이거는 진짜 실제 뭐 활용 예시 같은 건데요. 환자가 뭐 폐에 물이 찼어요. 근데 내가 암 같아. 근데 물을 뽑았을 때 암인 사람이 사람 중에서 물을 뽑았는데 몇 퍼센트나 이제 여기서 물에서 암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검색하려면은 뭐 이제 문헌도 찾아봐야 되고 맞아요. 뭐 등등등등을 보면서 1시간 정도는 이제 검색을 해야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 정도 되는구나. 좀 의미 있는 답을 찾으려면은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런데 우리 GPT한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대충 한 40에서 한 87%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뭐 샘플의 퀄리티도 있고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뭐 이제 병리과가 얼마나 잘 보는지 이런 거 다르고 뭐 등등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좀 믿을 만한가?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GPT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치죠. 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좀 갖고 와봐라. 맞아요. 무조건 레퍼런스를 네. 항상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하면서 이렇게 따옴표 같은 게 써요. 그래서 이제 따옴표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 여기서는 이제 뭐 20에서 80% 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논문이 나오면서 아 이게 뭐 그렇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고 비유를 좀 하자면 그런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네. 영어 사전 종이에서 이제 전자사전 넘어가던 맞아요. 시절이거든요. 종이 사전 찾으려면은 아 이게 어디 있었더라를 형광펜으로 이제 칠을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검색했던 거에서 전자사전 나오고는 굉장히 이제 검색이 빠르죠. 빨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온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물론 저 레퍼런스가 정답이냐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레퍼런스가 더 좋은 논문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쓸만하게 그러니까 진짜 쓸만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찾는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네. 읽을 만한 논문을 찾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안 읽고 PDF만 받아보는 것도 막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빙이라는 검색 엔진으로 맞아요. 검색을 하거든요. 거기 갇혀있죠. 그 세계에 갇혀있어요. 그 세계에 갇혀 있어요. 빙이 근데 검색을 이상하게 해오면은 이제 네.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거에 대한 한계를 깨는 게 이제 GPT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이제 GPT 스토어가 있는데 여기 이런 앱이 있어요. 컨센서스라고. 이건 뭐지? 나 이거 안 쓰는데? 아 그래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DB가 논문 전체예요. 그래서 뭐 펀메드도 있고 뭐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뭐 아카이브도 있고 뭐 공학저널, 의학저널 가리지 않고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된 논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GPT가 이런 데서 강점이 좀 있다. 컨센서스 근데 써봐야겠네. 딱 쓰면 이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빠르게 논문 같은 거 찾을 때 도움이 되고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하면은 저런 검색 엔진을 하나 엮어서 검색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 요거 아까 PDF만 저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PDF 빨리 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의학저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뭐 몇 년에 한 번 나오니까 한번 열심히 읽어보면 사실 괜찮긴 한데 뭐 AI 논문들은 하루에도 막 수십 편씩 계속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빠르게 볼 때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GPT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올려놔요. 이거는 이제 저희 폐색전증 가이드라인인데 이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항응고제를 더해서 피를 녹이는 약을 이제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하면은 요거를 읽고 답을 해줘요. 근데 요거 보면 좀 이제 복잡하잖아요. 테이블로 좀 정리해라. 와. 테이블로도 해줍니다. 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네, 훨씬 더 이제 빠르고 간결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된다. 발췌독이 진짜 네. 그러니까 레지던트 생활하면은 발췌독만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죠. 글을 못 읽게 돼.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절이 와서 아까 바로답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좀 많아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움 받는구나라는 느낌인데 네. 앞으로 내가 버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그래?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의학 지식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아는가를 평가하는 게 되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 2022년도 2년 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구글이 이제 메디컬 논문 좀 많이 쓸 때거든요. USML이라고 미국 의사고시를 통과했다. 이제 커트라인이 65점인지 60점인지 모르겠는데. 겨우 넘었네. 네. 저 때만 해도 겨우 넘었네. 그래서 뭐 이때 의사와 동급이다라는 걸로 엄청 이제 바이럴을 했어요. 그랬는데 1년 뒤에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 USML을 푸는데 우리가 매드팜이라고 하는 구글의 모델의 두 번째 버전을 얘기를 하면서 16점이요? 86점 정도 나온다. 여기 상위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 네, 좀 이제 문제 좀 잘 풀죠. 네. 의시점 때는 그래도 겨우 통과했네 느낌인데 그렇죠. 네. 쉽지 약간 자세를 고쳐놨게 되는 점수가 나오네요 이제. 네. 구글이 이때 한참 이제 GPT보다 못한다고 해서 한참 쿠사리를 먹을 때라 이 GPT와 비교를 했어요. GPT가 82점. 생각보다 GP가 낮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낫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요게 논문이 올해 NEJM이 있는 AI라는 자회지에 여기 나왔어요. 메디컬은 우리가 짱. 뭐 이런 거였는데 GPT가 듣더니 이제 우리 거를 니네가 잡았다고 하면서 이제 뭐 자세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을 잘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너네는 이제 복잡한 그 프롬프팅 써놓고 우리는 심플하게 물어봐서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우리도 뭐 매드 프롬프트라고 만들어봤다. 했더니 우리 90점 너네 86점 어디 감히 뭐 이런 논문이에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걸 좀 다르게 해주니까 네. 한 번에 달라졌다. 90점 같은 뭔가 상위권의 느낌이긴 하네.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GPT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잘하거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사와 이제 좀 경쟁하는 구도를 갖추면서 이때부터 조금 구글이 우리 좀 잘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올해는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더 무서운 얘기 있습니다. 또 달라졌네요. 옆에 사진이 이제 사진이 좀 달라졌죠. 이제 네. 이때부터는 이제 좀 커요. 머리도 좀 크고 좀 멋있어요. 대가리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네. 네, 좀 잘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는 이제 이런 논문을 써요. 우리가 기본적인 뭐 문제 푸는 건 다 알았다. 어려운 문제도 잘 푸냐? 너네 어려운 뭐 케이스 있다면서 갖고 와봐. 우리 풀어볼게. 있어요. 저런 거를 논문 같은 데서 한번 이제 풀어보라고 내놓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케이스 네, 약간 조금 어려운 건데 뭐 NEJM에 있는 뭐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컨퍼런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우리가 이런 디스커션을 했고 그래서 답은 이거다라고 아주 어렵게 써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 하우스 문제풀이집이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겁나 희귀한 질환들이 막 나와요. 이게 뭐지?라는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클리니션한테 이제 문제를 줘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진단을 내봐. 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인터넷을 서치해서 다시 한번 내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이제 팜을 써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 스터디 디자인은 이제 임상희가 이런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한다 이런 걸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임상희가 도움을 안 받았을 때 정확도가 요쯤 된다. 형편없네. 네, 18%예요, 18%. 이거 내과 전문이거든요. 근데 문제 풀어보면은 동의가 돼요. 저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긴 해요. 네, 되게 어려워요. 네. 네, 거의 뭐 못 보는 그런 케이스들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얼추 맞아요, 이게. 근데 도움을 받으면은 한 5%, 6% 정도 된다. 서칭을 하면 네, 서칭을 하거나 모델에 도움을 받으면은 모델에 도움 받은 게 노란색이거든요. 좀 잘한다. 네. 근데 이제 발칙하게도 우리 그런 거 없이 우리 모델만 썼을 때 정확도 30% 언저리 하면서 이제 전문의를 뛰어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구글에서 당당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뭐 스터디 디자인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이제 좀 후달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보를 또 제대로 입력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정말 정돈된 정보들이 저희 클리니컬 패솔로지 컨퍼런스에 올라오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 고개를 좀 숙이게 되는. 근데 저런 걸 정돈을 하려면은 그래도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가 그쵸. 이 환자한테 가서 이런 증상은 있으세요, 저런 증상은 없어요, 뭐 CT도 보고 뭐 혈액 검사는 보고 이런 것들 다 해서 정돈을 해가지고 이랬을 때 뭐다 이런 건데, 우리 웹툰은 좀 그래도 마일드해요. 웹툰은 우리 1년 차부터 나타냈는데 지금 전문의가 따이기 시작하는. 네. 전문의가 따이기 시작했네.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좀 비벼볼 만한 게, 증상을 잘 취합하면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맞아. 오케이, 알겠어. 그래. 근데 환자가 직접 가능하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문진을 하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것도 시험이 있어요. 맞아요, CPX라고 모의 환자가 오면은 저 기침으로 왔는데요 했을 때 다음 질문을 뭘 할지, 그 다음에 뭐 그럼 호흡 곤란은 있나요? 뭐 이제 쌕쌕거리긴 하나요? 언제 심해지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다 시험이에요. 맞아요. 그 와중에 공감도 좀 하고. 힘드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되지 않냐?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다. 예. 이거를 내자마자 1월달, 올해 1월달에 이제 구글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름도 이제 좀 이제 멋있게 Toward Conversational Diagnostic AI, 얘기를 하면서 진단을 해가는 AI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톡칭 AMI라고 하는 그런 모델의 이름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안녕 닥터, 나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래? 그러면 이제 그 AI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너의 어떤 증상을 잘 이제 그려볼 텐데 너의 나이랑 뭐 증상을 말해봐. 그러면은 나 33살이고 머리가 아프다. 2주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I'm sorry.
오, 알소리를 하네. 이제 유감입니다.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 하면서 머리가 이제 옥신거리는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압박이 있는지 칼로 찌르는 것 같은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위치가 어디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이 오타도 교정해가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대화를 막 하더라고요. 이런 게 되는 거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CPX 시험이랑 유사한 세팅인 것 같아요. 헬미닥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저희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 한 9월 달부터 여기 돼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논문을 1월 달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좌절을 좀 했다가 네. 저희도 열심히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여기서 정확도를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진단이 얼마나 맞느냐 그게 여기 비교와 대상이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인가 아무튼 1차 진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턴 정도 한 이제 그 의사 진단보다 높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손하고 환자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식의 공감도 잘 한다 라는 거를 사람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석을 좀 해보면은 증상들을 진단으로 묶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이것과 이게 어떤 같은 벡터상의 위치였잖아요. 근데 이 AMI라고 하는 이 논문은 그 벡터가 처음에 증상이 들어왔을 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질문을 해가면서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네, 찾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논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모델이 꽤 커요. 이게 540빌리언짜리 되는 큰 모델을 돌리고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지금 오픈을 데모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굉장히 큰 모델을 돌리려면은 답변이 느려요. 저희 것도 지금 이제 빠르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GPT가 요즘에 모델 파라미터가 7빌리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54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아까 그 대화가 나 머리가 아파 그러면 1, 2분, 2, 3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추정컨대.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픈이 아직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고 아무튼 이거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환자의 롤을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고 얘가 계속 이제 나는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닥터 롤을 하는 그 모델도 있어서 얘네들이 막 대화를 막 시켜요. 안에서 네, 그래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렇게 뭐 만들어서 요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UI 조금 바꿨는데 좀 심플해졌네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증상들 발열이나 목이 아프거나 뭐 가래 색깔 어떤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진단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물어보면은 결국은 진단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걸 또 심플하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중간에 넣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특성상 3분 진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 같은 거 예시를 좀 주고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기관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이런 거니까 호흡기내과 가는 게 좋겠다. 알레르기 비염이 뭐냐, 알레르기성 기침은 뭐냐 이런 거 질문을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답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 헬미닥은 되어 있고요. 아 오늘 좀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네. 의료 AI 어떤 역사, 역사. 의학의 역사의 현대판이네, 현대판.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AI가 정말 빠르구나라를 네. 다시 한번 느꼈고 혹시 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 AI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서 AI 서포트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만화에서도 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 저기 수혁이가 서포팅을 받으니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서포팅을 받아야겠네요. 그쵸. 의사들은 이제 바루다 같은 AI를 받아들이고 환자분들은 헬미닥을 받아들이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다음에 또 AI 관련해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준비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